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 MBC는 지난해 11월 한림대 의과대학에서 시험 중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의료대란 속에 최근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부정행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한림대학교에서 부정행위가 불거진 건 지난해 10월입니다. 의대 본과 1학년 학생 9명이 기생충학 시험장에 답안 쪽지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적발됐습니다. 학생 지도위원회가 열렸지만 학생들은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노력도 없이 그냥 쪽지에다가 옮겨 적고 그걸 되베껴 적은 거니까 시간을 써서 준비한 학생들이 바보가 되는. 이와 관련해 최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규호 변호사가 지난달 28일 의대 학생들을 경찰에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최 변호사는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해 학교의 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학생들이 받은 시험 계획서에는 기생충학 시험을 포함한 실습 시험이 성적의 30% 들어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의대는 학명 시험을 성적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시험에 반영도 안 하고 시험 기생충 위험이라고 고생한 아이들 바쁜데 아이들만 결국 헛고생한 거거든요. 특히 의대 증원에 반발해 동맹 휴학을 선언한 의대생들이 시험 부정행위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림대는 이번 부정행위가 징계를 내릴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기생충학 학명시험은 원래부터 정식 시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만 문제로 인지해 학생 지도위원회를 열었고 구두로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경찰서는 이번 의대 부정행위 사건을 통합수사팀에 배당했습니다. 조만간 고발인 조사에 이어 학생들의 신원 파악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강원대가 의대 정원을 지금보다 91명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대는 현재 49명인 정원을 140명으로 늘리는 의대 증원안을 오늘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림대는 의대 정원을 늘릴지, 늘린다면 어느 정도로 늘릴지 등 의대 증원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대가 있는 도내 대학은 강원대와 한림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가톨릭 관동대 등 4곳입니다. 교육부는 오늘 밤 11시 59분까지 증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학교의 의대 정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사법 처리 개시에도 뚜렷한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대에 따르면 도내 9개 수련병원 전공이 309명 중에서 92.8%인 362명이 사직서를 냈지만 복귀자는 15명에 그쳤습니다. 남은 의료진의 피로도가 커지고 환자들의 불편이 계속되는 가운데 군 병원 응급실 개방 13일 동안 춘천병원 4명, 홍천병원 3명, 강릉병원 4명 등 110명의 민간인이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내일부터 늘봄학교를 본격 시행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준비가 완료되지 않아서 교원 노조 등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시내 한 초등학교 앞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교문 앞에 피켓을 들고 섰습니다. 늘봄학교 졸속 추진 규탄한다. 늘봄학교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인지, 교사의 늘봄학교 업무 배제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지 되물으며 늘봄학교 졸속 추진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늘봄학교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곳에 온 강원도 교육감과도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교사들에게 함께해 주십시오. 업무와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주십시오. 당연하죠. 네.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학부모는 늘봄학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사들에게 늘봄학교 업무가 전가될 경우 원래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말합니다. 늘봄학교라는 제도가 선생님들한테 더 부담이 되는 제도로 들어올 경우에는 정규 수업의 질 저하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행을 코앞에 둔 지금 늘봄학교 준비는 다 됐을까? 여전히 미완입니다. 기간제 교사는 84명이 필요한데 80명만 채용됐습니다. 별도의 늘봄 교실이 없어 1학년 교실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교사들에게 늘봄학교 업무를 전가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이미 깨지고 있다는 것이 전교조의 분석입니다. 늘봄 프로그램을 실제 운영해야 될 강사 채용도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업무들을 기존에 있는 학교의 교사들이 강원도 교육감은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지만 조만간 해결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기간제 교사가 이제 구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내로는 다 매립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1학기 늘봄 교실을 신청한 도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전체의 60%에 가까운 3,900여 명. 우려를 씻고 늘봄 학교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 실증의 시간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태백 지역에서는 지난해 전현직 시장과 관련된 부조금 문제로 국민권익위와 경찰 조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형사처벌은 무혐의로 결론났는데요. 대신 일부 공무원과 주민들이 허용 금액을 초과한 부조금을 송금해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말 이상호 태백시장이 모친상 부고를 알리며 보낸 메시지에는 본인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가급적 조문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었는데 휴대전화 문자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부고장이 무분별하게 뿌려졌습니다. 계좌번호로 부조금을 보낸 사람들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태백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 관계자가 10만 원을 송금한 내역까지 나오면서 국민권익위와 경찰이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태백시장으로 재임하며 2022년 2월에 장모상을 당했던 유태호 전 시장의 부조금 내역도 조사했고 부정청탁금지법에 규정한 경조사비 한도인 5만 원을 넘게 보낸 인원이 70여 명이라고 태백시에 통보했습니다. 태백시 공무원이 30여 명이었고 지역업체와 태백 주민 등이 40여 명이었습니다.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해서 저쪽에 내려왔고 법원에다가 올리면은 사실을 확정을 해요. 유태호 전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5만 원을 초과해 송금한 사람 가운데 공무원은 없었고 지역 선후배 일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호 현 시장은 선의를 베푼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 모두 초과 금액의 2배에서 5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공무원의 경우 인사상 승진에 영향을 주는 징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이제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징계 절차가 필요한지 그건 분리해야 되고 애꿎은 공무원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곤혹스러운 입장인데 1년여 동안 지역사회를 뒤숭숭하게 했던 전현직 태백시장 부조금 사건은 과태료 처분을 끝으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설악산에 오색 케이블카를 건설하는 사업이 이르면 5월 말부터 시작됩니다. 양양군과 국립공원공단 등은 환경 훼손과 생태계 변화 조사에도 곧 착수합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하얀 눈이 덮인 설악산 정상입니다. 해발 고도 1,430m 끝청 구간부터 양양 오색지구까지 3.3km에 있는 케이블카가 올해 본격적으로 설치됩니다. 그런데 실제 착공이 시작되는 시점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중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3월 공사가 목표였지만 2에서 3개월가량 늦춰진 겁니다. 시공사를 선정하는 입찰 공고의 준비 과정에서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입니다. 양양군은 이번 주에 공고를 올려 70에서 100일 안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케이블카 설치 공사는 오는 2026년까지 진행됩니다. 양양군은 오색 케이블카 운영 사업을 이끌어갈 산하기관인 관광개발공사 설립에도 착수했습니다. 내년까지 관광개발공사 설립을 준비하고 안전관리 등의 인력도 채용할 계획입니다. 설립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지금 올해 공개평가원에 의뢰를 하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설립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케이블카 착공에 맞춰 산양의 서식 환경을 비롯해 환경 훼손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뤄집니다.
양양군과 국립공원공단 등은 오색 삭도 관리 협력위원회를 꾸려 앞으로 5년간 생태계 조사에 나섭니다. 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 경관 등이 온전히 보존되고 지속 가능한 고온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1982년 이후 40여 년 만에 물고가 트인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올해 봄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지역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가 개학과 함께 새로운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춘천 금병초 등 도내 초중고 600여 곳은 오늘 입학식과 함께 새로운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강원도에서는 입학생이 한 명도 없어 입학식을 못 연 초등학교가 25곳에 달했습니다. 입학생이 한 명뿐인 초등학교도 19곳이나 됐습니다. 올해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13만 9천여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천 명 이상 줄었습니다. 강원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철도 7개 노선 반영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건의안에는 영서와 영동을 순환하는 원주, 춘천, 철원 내륙 종단철도, 강원 북부까지 관광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경원선 연천 철원 전철화, 춘천 속초선과 강릉 제진선을 잇는 고성 연결선 신설, 화물 수송을 위한 춘천 속초 복선 전철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7개 일반철도 총 사업비는 12조 5천억 원으로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면 100% 국비로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추진됩니다. 환경부가 공모한 바이오 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 대상지로 강원도에서는 춘천과 횡성 2곳이 선정됐습니다. 춘천의 경우 음식물과 하수 찌꺼기, 분뇨를 통합 처리해 바이오 가스를 하루 12,800톤 만들고 이 가스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내년쯤 하수 처리장이 이전하는 칠전동에 바이오 가스화 시설과 수소 저장소를 만들어 춘천 지역 충전소에 수소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홍천군 홍천읍 태양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76제곱미터 크기의 단독주택 한 동이 모두 불타는 등 소방 추산 5,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다행히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목보일러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 강원도 내 중증 외상 환자 발생률이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높고 이송 시간은 5년 새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6년 10만 명당 23.2명이던 강원도 중증 외상 환자 발생률은 2021년 22.4명으로 0.8명 떨어졌지만 전국 발생률보다 6.7명 많아 17개 시도 가운데 7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2016년 32분이던 강원도 중증 외상 이송 소요 시간은 2021년 전국 평균보다 8분 많은 42분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1월 강원도 대형 소매점 판매와 건설 수주 등 주요 지표가 1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강원도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해 1월과 비교해 화장품과 의복,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대형 소매점 판매는 15.3% 줄었습니다. 건설 수주액은 발전과 송전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부문이 249.8%나 늘었지만 신규 주택과 공장, 창고를 비롯한 민간 부문에서 81.4%나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53.2%가 급감했습니다. 월요일에 전해드린 뉴스데스크 강원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